다이나믹 코리아, 한때 한국의 브랜드를 설명한 이 문구는 지난 한 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온 지구를 덮친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2020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으며 이것은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된다는 뜻이며 또한 곧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생깁니다. 세계 각국의 기관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1위는 압도적으로 해외여행이 차지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제 짧게는 1년 넘게, 길게는 수년간 방문하지 못한 해외로 발걸음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팬데믹 이후에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에 대한 대접은 어떨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렇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일각에서는 천만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다른 편에서는 큰일 났다고 탄식하기도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왜 극과 극으로 변하고 있는지 세계 각국의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 해외에 나가도 된다는 의견. 우선 일부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인은 팬데믹 이후에 해외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 당장 여권 타후를 비롯해서 방역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는 이유입니다. CNN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 업체 L&D 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89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189점은 189개국을 의미한 것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하고 있으며 비자 프리 점수를 매긴 결과 세계 3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는 코로나의 각국 출입국 금지 상황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1위를 하고 있는 등 다소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은 유럽 입국 금지를 당했었고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은 국가가 방역에서 성공해서 입국 가능한 숫자는 상당히 바뀔 걸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확진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민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최고 10배의 일확진자가 발생 중입니다. 따라서 방역에 성공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한국은 앞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 등은 앞으로 백신 여권 등을 채용하여 백신 접종자들은 격리 없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한국도 무리 없이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한다는 싱가포르는 한국에 가장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해외여행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이 나왔는데 수많은 국가들이 해외에 금방 나갈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더라도 확진자가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백신 여권 국가에 포함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확진자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코로나를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결과도 있어서 확진자 자체가 낮아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백신 여권 국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반대편에서는 단순히 백신 여권 국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현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해외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인,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최근 겨울이 끝나가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백신 접종자도 많아져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한국인들이 현재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인이 해외여행하기에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유튜버는 남미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남미 국제 커플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콜롬비아 길거리에서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사회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한국인으로 대답을 했는데 사회자가 다소 험상궂은 표정으로 한국 사람 맞나 아니면 중국에서 왔나 라고 재차 물어봤다는 것이죠. 문제는 쉽게 이 사람이 한국인인 것을 믿어주지 않으며 중국 때문에 크게 고생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미안하다며 자신도 서울에 가봤고 태권도를 좋아한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길거리 공연이라 어느 정도 농담이 섞여 있었겠지만 자칫 한국인으로서 봉변을 당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현재는 팬데믹이 1년 지난 상황이라서 그러한 오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실제 작년 팬데믹 초기엔 3월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자 수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막았습니다. 당시 베트남이 한국을 막아 논란이 되었는데 베트남에 살던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피하는 분위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방역도 잘했는데 그러한 걱정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K방역으로 유명했고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매우 잘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고마워하는 나라들도 있으며 한국인은 해외에 나가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터키의 한 지역에서 들려오는 한 네티즌의 현지 분위기는 한국인의 상상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키 위구르인으로 구성된 지역의 상점을 돌아다녔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자신을 보자마자 말도 안 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다소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국에서 왔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현재 아시아인 전체를 중국과 혼동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중국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유럽권이나 오세아니아, 북미 등지에서는 작년에 가까운 마트조차 가기가 부담스러웠고 사람들의 눈빛이나 대하는 태도가 매우 차가워서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국가인데 이러한 취급까지 받고 있는 게 다소 억울한 상황인데요. 어떠한 방법이 없냐는 질문도 던집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나 I'm Korean이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뭔가 한국인임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냐는 문의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유학을 떠나거나 출장을 가야 하는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에 관해서 많은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 및 유학생들은 향후 수년간은 동북아시아권 정도나 여행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한국인들이 그 외 지역에 가면 매우 위험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여권을 꺼내서 자신의 국적을 그때마다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며 갑자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대부분 돈 쓰는 일인데 돈 내고 푸대접 받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기분 좋자고 떠난 여행이 되려 긴장의 연속일 것이며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방역을 잘했고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이나 진단키트로 다른 나라를 도와서 그렇지 그런 것도 없었으면 더 곤욕을 치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지역에서 등장하는 지역적인 우려가 아니라 실제 국가별 반중 감정을 봐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역사상 반중 감정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며 중국으로 인해 미국이 엄청나게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반중 감정을 부채질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태도가 더욱더 지구촌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하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팬데믹을 가장 잘 극복한 국가가 중국이며 그로 인해 심지어 우월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는 중국의 조선족들을 태우고 공사장을 가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뉴스가 중국에 나가자 중국 네티즌들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국가에 뭐하러 갔느냐라면서 한국을 코로나가 심각한 국가로 치부했습니다. 중국 옆에 위치해서 팬데믹 초반에 가장 극심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 보고 방역 좀 잘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코로나가 중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되었고 WHO에서 파견 나온 조사단들은 제대로 중국 우한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WHO가 중국 자금과 결탁되었다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우월적인 민족주의가 더욱더 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합니다. 금주 G7 정상회의에서 이들은 중국을 대응하는 결의문을 동시에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의 종식이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다시 국가 간 교류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방역이나 투명성, 국가 간의 공조 등을 봤을 때 한국은 충분히 해외여행을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국가입니다만 현지에서 전해지는 우려는 한국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스마트폰 AP 엑시노스의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내년에 삼성전자가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엑시노스는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갤럭시 S21,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고성능 AP인 엑시노스 2100, 그리고 중저가용 이 보급형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엑시노스 1080입니다. 후자는 갤럭시 A 시리즈 그리고 중국 제조사들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 한 곳인 비보는 내년에 엑시노스 1080의 탑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아무래도 고성능 제품인 엑시노스 2100의 성능에 주목도가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엑시노스 2100이 과연 그동안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엑시노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얼마만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엑시노스 2100이 퀄컴이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차기작 스냅드래곤 875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외신 보도들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셈 모바일은 삼성 유저들은 스냅드래곤을 이길 수 있는 엑시노스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면서 차기 엑시노스는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폰 아레나 등에서 보도한 긱벤치 점수를 기반으로 할 때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된 갤럭시 S21은 싱글코어 1302점, 멀티코어
4250점을 기록했고, 이는 싱글코어 1159점, 멀티코어 4090점을 기록한 스냅드래곤 875 제품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테스트 시기가 다르고 테스트하는 환경이 다르기에 명확히 표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면은 있겠죠. 가장 최근 스냅드래곤 875를 기반으로 샤오미 기기를 테스트했을 때 싱글코어 1105점, 멀티코어 3512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벤치 스코어 점수만으로 완벽히 차기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 875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전 세대 제품들보다는 그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중국의 유명한 IT 전문가로 알려진 아이스 유니버스는 엑시노스 2100의 출시 소식을 전하면서 스냅드래곤 875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라는 멘션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급기 모델에 탑재가 될 엑시노스 1080 역시 이 안투투 점수를 보면 693만 3600점을 기록해서 현존 최고의 스마트폰 AP라고 볼 수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기록한 64만 8871점을 앞섰습니다. 주목할 점은 GPU 점수에서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엑시노스의 약점으로 줄곧 지적되었던 것이 GPU 성능이었죠. 이 아드레노를 앞세운 퀄컴과 비교해서 엑시노스에 들어가는 말리 GPU는 항상 그 성능이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사용에서도 많은 부분 체감이 되었었죠. 삼성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장기적으로는 GPU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AMD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고, AMD의 RDNA 아키텍처 기반 GPU를 이른 시간에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되는 시점은 2022년, 23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 현재 말리 GPU를 달고도 더 높은 안투투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100의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의 자체 CPU 개발팀 이 몽구스가 해체되었죠. 그러면서 ARM의 레퍼런스 코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첫 해죠. ARM의 코어텍스 X1 그리고 A78 3개, A55 4개 이렇게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ARM의 코어텍스 X1은 A 시리즈보다 그 성능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린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A77과 비교해서 20%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3+, 4의 구성을 갖추게 되고, 퀄컴의 차기 제품 스냅드래곤 875와 구성상 큰 차이는 없게 되는 것이죠. 스냅드래곤 875에도 ARM의 코어텍스 X1이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클럭에는 차이가 있겠죠. 이 두 제품 간의 CPU 성능에서는 이 종합적인 구성이나 요소들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겠죠.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의 성능 격차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커졌던 이유는 물론 GPU 성능 차이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삼성이 자체 개발한 이 M5 커스텀 코어가 기대만큼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CPU 성능에서 마저 스냅드래곤에 밀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990 올해에 그 차이는 명확해졌고, 실제로 올해 출시되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S20이나 노트 20을 보면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교차 사용한 바 있었죠. 유럽향 제품에는 엑시노스를 탑재시키면서 많은 유럽 사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을 견제해오지 못하면서 퀄컴이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스냅드래곤의 제품 가격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결국 종합적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제조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도 제조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엑시노스의 분발, 견제가 분명 필요한 상황이고, 하나 고무적인 사실은 엑시노스 2100 뿐만 아니라 엑시노스 1080 역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 최고의 AP라고 불리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와 견주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 갤럭시 A 시리즈의 경우에도 지금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현재 나오는 벤치 스코어 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박살이 나버렸고, 자사,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고, 이 기사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화웨이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중에서 아너 제품의 비중이 25%에 이르는 만큼 결코 작지 않아서
사실 세계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확정되었죠.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이 AP의 드라마틱한 향상이 결부가 된다면 중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나 인기가 더 커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기 엑시노스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그동안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죠. 이 좋은 벤치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리 GPU를 아직까지 탑재하고 있고 이 업그레이드된 아드레노를 탑재한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비교하면 여전히 GPU 부분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022년 이후 AMD가 성공적으로 이식이 된다면 그 판세는 명백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기술 격차는 줄어들 것이고 엑시노스의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지